하겠습니다. 네. streamlit.io. 그래서 저희는 오늘 streamlit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간단한 몇 가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요. 어,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하고 싶으시면은요,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쪽에. 네,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를 가보시면 몇 가지 예제들이 있어요. 어, 여기 소스 코드 요렇게 한 줄 작성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헬로우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작성하면 네, 무슨 요렇게 작성하면 요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그대로 쭉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 파이썬 같은 그런 개발 환경 쪽에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간단한 뭐 기능이고요. 뭐 차트가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차트가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차트가 보여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져 있죠. 음, 보시면 코드 중에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코드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그게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테이블처럼 표시가 됩니다. 뭐 이미지도 같이 표시가 되면서 뭐 이런 기능들 가지고 있고 LLM 차트라고 되어져 있죠. LLM 채팅이라는 뜻이죠. 채팅.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기 있는 코드는 실제로는 어, 실제 인공지능 API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채팅하는 것처럼 흉내만 낸 코드고요. 저희는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해서 비슷하게 이런 코드들을 응용을 해서 우리는 실제로 GPT API를 사용할 수 있는 API 키가 있으니까 GPT 서버로 실제로 질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최종적으로 만들게 될 그 스트림 및 애플리케이션이 얘랑 비슷한 형식이 될 거예요. 요거 옆에서 바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보인다는 뜻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안녕 하고 질문을 보냈는데 안녕 인간아 뭐 그렇게 있죠. 내가 뭘 도와줄까?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뭘 도와줄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요. 엉뚱한 대답이 옵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니? 뭐 이렇게 와요. 예, 근데 이렇게 답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스 코드를 유심히 보시면은요. 딱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딱 세 가지 답변들 중에 하나만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화하듯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답변은 세 문장밖에 없어요. 세 문장이 랜덤하게 돌아가면서 나와요. 뭐 그런 코드도 있고, 컴퓨터 비전이면은 이건 아마 이미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마 요 코드 내용을 보시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 이미지의 이 바깥쪽에 윤곽선을 보여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다는 얘기고, 이런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그 오픈CV라고 하는 그 이미지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어, 그 오픈CV 이미지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윤곽선들만 찾아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해 보면 실제로 뭐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한번 해볼게요. 요거 선택해서 열기. 네. 제가 방금 올린 거고, 이렇게 하니까 요렇게 그, 한다. 근데 코드가 보니까 진짜 몇 줄 안 되죠.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오 스페셜이라고 하면 아마 지도 관련된 게 아닐까 싶은데, 예. 이렇게 어떤 지도 위에다가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 막대 그래프를 3차원처럼 뭐 그림, 마우스 휠 이렇게 하니까 확대 축소도 되는군요. 보면은 사용된 그 라이브러리들 보시면 스트림릿 오늘 저희가 사용할 거고 판다스 넘파이는 우리 다 잘 알고요, 그죠? 파이덱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네요. 네. 저도 파이덱은 써본 적은 없어서. 근데 여기도 보시면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 예제들을 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곳에서 옆에 소스 코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행된 결과, 그리고 이 코드를 복사해서 여러분들 그 개발 환경에서 파이썬과 같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 그대로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스 도큐멘테이션. 아까 여기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 메뉴 있잖아요. 메뉴 중에서 독스, 여기 도큐멘테이션, 이고요. 꽤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목차가 있고요. 인스톨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인스톨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명령어로 인스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실행하면 어떻게 실행하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펀더멘탈이니까 가장 기초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스트림릿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약간 뭐 고급 개념들, 여기 뭐 캐싱이라든가, 그 다음에 밑에 아마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가 GPT랑 채팅을 하고, 그 채팅할 때 이전 대화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 대화 내용을 기록해서 계속해서 그 유저 어시스턴트 이런 순서로 명령 프롬프트를 계속 누적시켜 가면서 그 GPT 서버로 보내줘야 그 이전 대화의 문맥과 맞는 그런 답변들이 왔었잖아요. 어제 저희 어, 스트림릿에서는 그런 상태를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객체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는 방법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등등등등 뭐 옆에 쭉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내용들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에서 찾아보거나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은 또 요즘은 스트림릿 코드 만들어줘 그럼 또 만들어주기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게 그 소개를 드렸고요.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그 프로젝트에서 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설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이참에서요. 파이참에서 여기 왼쪽에 그 보시면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 있죠. 터미널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 명령어를 직접 그 타이핑할 수 있죠. 그리고 인스톨 하시는 방법은 PIP가 파이썬 패키지 설치 관리 툴이고요. 인스톨 어, 마이너스 U 사실 이건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뜻인데 설치되어 있는 게 있으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요. 설치되어져 있는 버전이 없으면 새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대쉬 대문자 U랑 똑같은 옵션은 대시 두 개 쓰고요. 소문자로 업그레이드라고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옵션이 똑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고 싶으시면 대시 하나, 대문자로 U.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쓰고 싶으시면 대시 두 개. 여기서는 공백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라고 단어를 풀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할 거는 스트림 립이에요. 스트림 립.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이게 명령어고요. 쭉 보시면 네, 그 스트림lit 하나만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죠? 다른 것들도 또 설치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알테어라고 하는 것도 설치하고 있고 꽤 많은 다른 것들도 설치하고 있고요. 보시면 중간에 보니까 판다스라고 하는 게 또 있네. 우리 판다스를 설치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그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이런 식으로 다 설치를 했었을 텐데 판다스를 다시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밑에 쭉 설치한 그 거를 보시면은요. 기존에 설치되어져 있던 판다스가 3.0.1인데 그거를 찾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3.0.1은 삭제를 해버리고 어, 그래서 3.0.1은 성공적으로 삭제가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성공적으로 인스톨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판다스가 2.33 버전이 새로 설치가 됐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면 이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그 플레이그라운드 예제 코드들 보여드렸잖아요.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딱 있으면 그거를 테이블 형태로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스트림릿이 판다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스트림릿을 개발할 때 사용했었던 판다스 버전은 2.3.3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림릿은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한 건데 그 최신 버전의 스트림릿이 판다스 2.3.3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거보다 높은 버전을 사용을 해고 그 높은 버전에서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그 패키지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스트림릿을 설치하면서 3.0 기존에 되어져 있던 판다스를 찾아서 그거는 삭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버전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이 낮은 버전의 판다스를 사용하더라도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다 보면은요, 프로젝트가 커지고 이 복잡해지다 보면 사, 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패키지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뭐 만약에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 케라스를 썼었는데 뭐 아니면 머신러닝을 할 때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썼었는데 사이킷런에서도 데이터 프레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이킷런이 판다스에 대한 의존성이 3.0이다. 3.0 이상이 있어야 된다. 뭐 근데 스트림릿은 3.0보다는 작은 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근데 지금은 충돌이 나지 않은 게 저희가 아마 사이클런 설치를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희가 여기서는 그 머신러닝을 하려고 했었던 프로젝트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이클런을 그 설치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현재 최신 버전의 사이클런이 2점대 판다스 2점대 버전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스트림릿도 2점대 버전만 사용해야 되고 이런 의존성이었으면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가끔씩 이런 의존성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PIP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런 의존성들을 해결을 해주기는 합니다. 의존성들을 해결을 해주기는 하는데 간혹 자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포기를
해야 돼요. 뭐 사이클런을 포기를 하거나 어, 스트림릿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죠. 스트림릿을 이용하는 프로젝트 별도로 그 다음에 사이클런을 이용하는 프로젝트 별도로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들마다 우리가 그 패키지를 따로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가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트마다 그 의존성이 있는 패키지들을 설치해서 프로젝트에서는 그 패키지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꾸미는 것, 파이썬에서 환경을 꾸미는 것을 가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그 가상 환경을 구성을 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그 스트림릿은 설치를 했고요. 일단 요거 하나만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만들기 위해서 좀 주제가 바뀌니까 여기서는 src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고요.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그리고 패키지 이름은 두 번째니까 랩 2번이라고 할게요. 랩 02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패키지에는 항상 같은 이름의 파일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줄 두 개, init 밑줄 두 개, .py. 이거는 그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나 함수나 변수들을 다른 패키지에서 쉽게 그 임포트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어저께까지 했었던 파일들은 다 닫을게요. 너무 파일 위쪽에 너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 탭이나 선택하셔가지고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모든 탭 닫기 하시면 쭉 하고 다 닫혀요. 자, 그리고 파이썬 스크립트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랩 2번 밑에서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이름은 우리 스트림릿을 처음 하는 거니까 스트림릿 언더스코어 1번. 스트림릿 언더스코어 1번. 이렇게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릿을 이용하실 때는요, 임포트, 스트림, 설치가 되면 이렇게 그 패키지 이름이 자동으로 검색이 돼요. 몇 글자만 입력을 하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엔터 이렇게 하시면 입력되고요. as 보통 그 예제 프로그램 보시면 아까 그 플레이그라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트림릿은 줄여가지고 st라고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파일에서는 스트림릿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된 거고요. 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냥 하나를 한번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제일 간단해 보이는 거. 어, 여기 플레이그라운드에서요. 헬로우라고 하는 거 있었죠. 제일 간단한 거. 그죠? 몇 줄 안 돼요. 임포트는 우리가 했으니까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코드들 복사를 해가지고요.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그거를 요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음. 일단 스트림릿에 있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hello 스트림릿 스트림릿을 사용하는 사용자 뭐 이런 의미로서 단어를 만든 것 같네요. 이모티콘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웹페이지에서 제목을 보여주는 함수고요. 웹페이지에서 마크다운을 보여주는 함수.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마크다운 문법은요. 어,
여러분들 그 콜앱에서 주피터 노트북 사용해봤죠? 거기 텍스트 셀에서 그 뭐, 목차를 만들거나, 목차 만들 때 샵 두 개, 샵 세 개,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 다음에 뭐, 그 목록을 만들 때 별표 하나를 쓰면 목록 이렇게 만들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굵은 폰트로 표시하고 싶을 때 굵은 폰트로 표시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을 앞쪽에 별표 두 개, 뒤쪽에 별표 두 개로 묶어주면 그 굵은 글자로 나왔었었죠. 그게 마크다운이에요. 그 마크다운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따옴표 안에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네. HTML 코드 같은 것들도 넣을 수가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의 텍스트 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크다운 문법들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함수는 마크다운을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마크다운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버튼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만들어서 화면에 버튼을 보여주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if는 버튼이 눌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을 클릭하면 balloon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브라우저에서 어떤 웹페이지가 보이게 될 거냐면 어, 타이틀이 하나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자열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함수가 호출될 텐데 아마 풍선 같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하고 싶으시면 우리 그냥 파이썬 프로젝트에서 실행할 때 컨트롤 쉬프트 F10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컨트롤 쉬프트 F10이라고 하는 단축키는 어떤 명령을 실행을 하는 거냐면 파이썬 실행 파일로 어, py 스크립트에 있는 거를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쭉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에러는 아닌데 경고이기만 한데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그 웹페이지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run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그러니까 실행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 우리가 작성한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해라. 요렇게 실행해야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단축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까지만 복사하시면 돼요. 뒤쪽에 요거는 아규먼트를 전달할 게 있으면 그러니까 추가로 옵션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게 있으면 넣는 거고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로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요 명령어를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복사를 하시고요. 명령어는 어디서 실행하는 거냐면 콘솔 창에서 하는 거예요. 터미널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그 터미널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 실행시키셨을 때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프로모션 이메일, 그러니까 광고 메일, 그 다음에 뭐 스트림릿의 어떤 소식들, 이런 것들을 전달받고 싶으면 이메일을 넣으라는 뜻이고요.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엔터 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을 꼭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스트림릿을 처음 실행시킨
PC에서만 딱 한 번 나와요. 그 이후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엔터 치고 넘어가니까 바로 지금 브라우저가 열렸어요. 바로 브라우저가 열렸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허용해 주시면 돼요. 이거예요. 이거. 짝짝짝 박수였었군요.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이런 명령어로, 이런 명령어로 실행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바로 실행이 되면서 로컬호스트는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란 뜻이고요. 아, 여러분들 PC란 뜻이고, 그냥 8501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거는 포트 번호란 뜻인데, 이 포트라고 하는 거는 이 앱으로 들어가는 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렇게 나왔죠. 요렇게 나오는 부분이 소스 코드에서 여기 타이틀 부분이에요. 타이틀 부분. 그 다음에 그냥 요렇게 나왔죠. 이 부분이 마크다운으로 작성한 부분이고, 여기 뭐 대얼스부터 느낌표까지가 별표 두 개로 묶여져 있죠. 자, 그거는 굵은 폰트로 표시가 되죠. 그죠? 굵은 폰트로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마크다운 문법에서 별표 두 개는 굵은 문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so much라고 하는 단어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네요. 이거는 레인보우라는 기능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스트립릿에서 만들어진 그런 마크다운 기능인 것 같아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무지개 색깔로 보여주겠다. 요 괄호 안에 있는 문자열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요렇게 보인 거고요. 음. 공백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 줄이 띄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버튼, send balloons, 어, 뭐 풍선을 보내라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런 버튼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죠. 이거 클릭해 볼까요? 풍선 날아가죠. 클릭하면 날아가죠. 이렇게 화면에서 풍선이 날아가는 게 이 balloons라고 하는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이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요. 그 파이썬으로 그러니까 백엔드에서 그 파이썬으로 웹 서버를 하나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백엔드 쪽에서 파이썬으로 웹 서버를 하나 그 실행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웹서버에서 이 파이썬 파일에 작성되어져 있는 내용을 HTML로 보여주듯이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이 코드 중에 웹서버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종료하시려면 터미널에서 지금 실행을 했고, 밑에 여기 주소 URL 주소 나오나요? 로컬호스트 말고 IP 주소 나오나요? IP 주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다르죠? 192, 168, 21번까지는 아마 같을 거예요. 네, 그 뒤쪽에 마지막 숫자가 뭐 1, 2, 3, 4, 5 이렇게 나가죠. 어, 저희 교실에 여러분들 PC가 30대가 있고 제가 31번째 PC. 그 순서대로 IP가 이렇게 어, 부여가 되어져 있어요. 부여가 되어져 있고 요거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실행을 시켰는데 종료하는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웹서버는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되죠. 서버는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보내주고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보내주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림릿은 서버를 실행시키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종료가 안 된 상태예요. 끝내고 싶으시면 이 터미널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C를 하시면 돼요. 그럼 컨트롤 C를 하시면 서버를 종료하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종료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명령 프롬프트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고요. 자, 웹서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수정을 해볼까요? 약간만 수정을, 뭐, 요 마크다운 제일 위쪽에다가 따옴표 3개 쓰는 거는 그 문자열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다. 중간에 줄바꿈 있는 것 전부 다 포함시켜줘라.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작은 따옴표로 쓰든 큰 따옴표로 쓰든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 제일 위쪽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별표는 굵은 글씨. 끝날 때도 별표 2개. 여기도 레인보우를 한번 넣어볼까요? 레인보우. 그 다음에 대괄호.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딱 한 줄만 하나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키시려면, 다시 터미널로 와야 돼요. 아까 명령어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 깜빡깜빡 거리는 상태에서 화살표 키, 여러분들 화살표 키 있죠? 위쪽 화살표 키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전 명령어가 기억이 되고 있어요. 터미널에서는 그 이전에 했었던 명령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몇 개까지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위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어, 위로 하면 그 이전 명령어, 아래로 하면 그 다음 명령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를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지고 엔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일 위쪽에 오셈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각자의 PC에서 웹서버를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음, 어, 제 PC의 제 PC의 그 IP 주소는 이렇게 돼요. 192.168.21.31. 요 IP 주소 보이시나요? 요 IP 주소 복사해 보세요. 복사하시고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지금은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이 보일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로컬호스트라고 했으니까 이 주소 대신에 제 PC인 192.168.21.31을 엔터 해보세요. 제 걸로 오셈이라고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그죠? 이게 웹서버의 개념. 그러니까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디선가 웹서버가 있고 그 웹서버가 실행되고 있는 주소를 알면 그 주소로 브라우저가 접속을 하면 거기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거. 이게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음. 자, 지혜는 PC 번호가 몇 번이죠? 끝에? 네? 5번? 5번? 자, 한번 지혜는 어떻게 만들었나 볼까요? 192, 168, 21.5번이라고만 바꾸면 된대요. 네, 네, 영어로 쓰셨군요, 이름은. 그죠? 동간이는 몇 번이죠? 25번인가요? 25번 들어가 볼게요. 어, 동반하고만 넣었군요. 이게 웹서버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 제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따라서 스트림릿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들고 있는지는 제가 여러분들 PC의 IP 주소로 들어가 보면 돌고 있으면 수업 따라 하시는 거고 안 돌고 있으면 따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 웹서버의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어디선가 이렇게 웹서버를 돌려놓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만 열어가지고 그 주소로 접속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릿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가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다시 로컬호스트로 할게요. 로컬호스트.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 아까처럼 콘솔 창에서 컨트롤 C 하고 종료를 하게 되면, 음, 이거는 웹서버가 종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웹서버가 종료가 됐으면, 어, 로컬호스트,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요, 새로 고침해 보시면, 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요. 이게 정상이죠. 어, 그 백엔드 쪽에서 웹서버가 중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스트림릿이 실행시켜준 웹서버가 중지가 돼버렸으니까 브라우저에서 그 웹서버로 접속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실행하면 다시 보일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설정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그, 어떤 스트립릿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매번 터미널 열어가지고 명령어를 이렇게 쭉 입력을 해서 실행시키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위쪽에 실행 버튼이 있잖아요. 위쪽에 실행 버튼이 이런 명령어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행 버튼 옆에 요 스트립릿 1번이라고 우리 파일 이름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옆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요 확장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구성 편집이라고 제일 밑에 컨피규레이션이에요. 컨피규레이션. 요거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런 창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뭐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만드셔도 되고 다른 이름을 만드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상관은 없으시고요. 자, 실행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겠다. 여기를 스크립트라고 해버리시면 실행할 때 뭘로 실행시키는 거냐면 파이썬으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까 파이썬 우리 제일 처음에 그 뭐 경고 문구들을 보여주면서 스트림 리스로 실행하세요 이렇게 했었었잖아요. 어 그렇게 python.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듈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듈이 비어 있죠. 여기에 아까 우리 어떤 모듈로 실행을 시켰어요?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모듈로 실행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다 스트림릿. 그 다음에 그 뒤쪽에 run,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이렇게 썼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스크립트 매개 변수에다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run, 여기다 run.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뭐 랩, LLM, SRC, 랩 2번 이런 식으로 쭉 하려고 하면 너무 번거롭죠. 근데 밑에 볼게요. 밑에 보시면 작업 디렉토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패스가 이미 설정이 되어져 있죠. 랩 2번이라고 하는 폴더까지가 이미 패스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파일을 찾을 때 이 폴더 밑에서 찾는 게 기본이에요. 이 폴더 밑에서 파일을 찾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뭐만 써주셔도 되냐면 파일 이름만 써주셔도 돼요. 파일 이름이 stringlit 언더스코어 1번.py였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행시키는 모듈 이름을 여기를 모듈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스크립트냐 모듈이냐. 스크립트는 파이썬이 실행하겠다는 뜻이고 모듈은
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듈이 스트림릿과 같은 다른 모듈이 실행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스트림릿 뒤쪽에 붙는 명령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매개 변수 부분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파일 이름만 쓰셔도 되는 이유는 작업 디렉토리가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 디렉토리가 설정이 안 되어져 있으면 파일 이름만 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전부 경로를 풀로 다 써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실행했었던 명령어 보면 경로를 다 썼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적용을 먼저 해볼까요? 적용. 밑에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그 다음에 실행 있죠, 실행. 실행 해볼게요. 잘 되죠? 그죠? 음. 요거 이제는 여기가 콘솔 창이, 이 터미널 창이 아니에요. 터미널 창이 아니고 실행 창이에요. 그죠? 실행 창이고, 실행 창에서 어떻게 했냐면, 파이썬이 요거 모듈을 실행시키겠다는 뜻이에요. 파이썬이 모듈을 실행시킨다. 무슨 모듈?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모듈을 실행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환경에서 모듈로 실행하겠다는 부분이 요만큼을 대신해 주는 거고요. 우리는 요거랑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부분, 요거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럼 요렇게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는 종료할 때 여기 종료 버튼으로 종료하실 수 있어요. 종료 버튼이 여기 실행창에도 종료 버튼이 있고요. 실행창에도 종료 버튼이 있고 위쪽에도 종료 버튼이 생겨요. 그럼 앞으로 실행할 때는 이걸로만 실행하시면 돼요. 다시 실행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다시 실행이 되고요. 똑같은 명령어로 똑같이 실행이 되고 종료 그러면 또 정상적으로 스타핑 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까지 만들었었던 그런 파이썬 그 스크립트들은 파이썬이 그냥 직접 실행하면 되는 코드들, 파이썬 문법으로만 작성해서 파이썬이 직접 실행하면 되는 그런 문법들이었던 거고요. 음. 지금처럼 파이썬이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이 다른 모듈을 사용해서 실행해야 되는 것. 지금 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스트림릿과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할 때에는 구성 편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구성 편집을. 그래서 구성 편집을 만들어서 뭐 이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이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언더스코어가 왜 빠졌지? 이렇게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이름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름은 저기요. 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스트림릿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예제는 복사해서 한번 간단한 거 만들어 봤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방법, 구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